마인드 스케치. 불을 잘 붙게 하는 원소인 수소와 산소. 하지만 수소 2개와 산소 1개가 모여 결합하면 전혀 새로운 형태의 물질 H2O, 물이 만들어집니다. 물을 보면 놀라운 결합의 법칙을 알 수 있죠. 모든 것을 실패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던 내 능력도 나를 돕는 누군가의 작은 힘과 합쳐지면 세상을 바꾸는 놀라운 힘이 됩니다. 나 혼자가 아닌 누군가와 함께일 때 이루어지는 변화. 지금 마인드 스케치와 함께 시작됩니다. 안녕하세요. 마인드 스케치 이승희입니다. We can live in a world that we design. 'Cause every night I lie in bed, the brightest colors fill my head. A million dreams are keeping me awake. 이승희와 함께하는 마인드 스케치. 첫 곡은 위대한 쇼맨 OST였죠. A Million Dreams 들으셨습니다. 친구 같은 마인드 스케치, 오늘도 행복한 시간 함께 만들어가 봐요. 마인드 스케치 일부 시간은 마인드 테라피입니다. 여러분이 보내주신 사연으로 우리들의 소소한 일상과 고민을 나눠보고요. 마인드 강연을 들으면서 함께 소통합니다. 오늘도 인천 마인드팀 마랩과 함께합니다. 이정민 강사님 그리고 게스트 표라씨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두 분 어서 오세요. 이번 주 좀 안타까운 사고 소식이 있었죠. 네, 맞아요. 네, 헝가리 다뉴브 강에서 한국인 33명이 탄 유람선이 침몰했습니다. 7명만 구조되고 7명 사망, 또 21명이 실종됐다고 하더라고요. 다뉴브 강이 헝가리 여행의 필수 코스라서 관광객들이 네. 늘 많대요. 그렇다고 하네요. 네, 근데 그렇게 많은 관광객이 이용하는 유람선이 사고가 난 거라서 저도 좀 그 기사를 보고 너무 놀랐어요. 네. 네. 실종자 가운데 외조 부모하고 어머니와 함께 유럽 여행을 온 그 6살 꼬마 아이도 있었고요. 맞아요, 맞아요. 또 은퇴 후 부부 동반 여행을 온 공직자들도 있었고 사연들도 굉장히 안타깝더라고요. 그런데 무엇보다 구명조끼. 맞아요. 네. 그 다른 것보다 구명조끼 하나 없었다는 게 너무 안타깝고 화가 나더라고요. 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네. 대표 요령도 따로 안내가 없었다고 하는데 아니란 마음이 큰 인명사고를 가져온 게 아닌가 합니다. 하루빨리 더 많은 사람들이 구조되길 정말 소망하고요. 네. 그럼 오늘 사연 읽고 마인드 스케치 시작해 볼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분당에 살고 있는 전업주부 이현지입니다. 저는 중학교 2학년이 된 딸 하나를 키우고 있어요. 늦은 나이에 어렵게 가진 아이여서 더 잘해주고 싶고 더 챙겨주고 싶어서 부족함 없이 키웠습니다. 그런데 1년 전 남편 회사에 경영 위기가 찾아와 경제적으로 어려워졌어요. 그렇지만 행여 사춘기인 아이가 위축이 될까 싶어서 아이에게는 어려운 사정을 알리지 않았고 다른 지출은 최대한 줄여도 아이 교육비나 아이에게 쓰는 비용은 유지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얼마 전 아이가 바꾼 지 6개월 정도 된 핸드폰을 두고 최신 폰으로 바꿔달라고 하더라고요. 안 된다고 하니 짜증을 내며 그대로 문을 쾅 닫고 들어갔어요. 그 후에도 아이는 저를 볼 때마다 용돈 올려달라, 옷 사달라, 화장품 사달라 바라는 게 점점 커져만 가더라고요. 더 이상은 안 되겠다 싶어 아이에게 아빠 회사 사정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이해해주고 함께 따라줄 거라는 기대와는 다르게 아이는 크게 낙심했어요. 사소한 일에도 짜증을 내고 오히려 저희와 거리를 두면서 혼자만의 시간을 보냅니다. 성적도 점점 떨어지고 친구들과 어울린다고 귀가 시간도 점점 늦어지더라고요. 우리가 하는 모든 말은 잔소리로 듣고 우리 집이 가난해져서 불행하다고 집이 싫다고까지 이야기합니다. 그동안 아이에게 부족함 없이 풍족히 해줬다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가난해서 집이 싫고 불행하다고 이야기하는 우리 아이, 강사님 어떻게 해야 할까요?
중학교 2학년 정말 아, 무서운 나이죠. 네, 정말 무서운 네, 나이죠. 북한군도 이 학생들이 무서워서 내려오지 않는다는 네. 말이 있을 정도니까요. 네. 근데 한창 사춘기를 겪을 시기인데요. 집안 환경이 바뀌면서 아이도 좀 혼란스러울 것 같아요. 네, 시기적으로 아무래도 감정 기복이 좀 심한 나이인 것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집안에 어려움이 있을 때도 자신만 생각하는 이기적인 태도는 엄마인 저로서는 좀 화가 나는데요. 그렇게요. 네. 안타깝죠. 네. 이래저래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 것 같은데 아이를 키우는 입장으로 오늘 강사님의 솔루션 기대됩니다. 강사님. 네, 혹시 두 분 예전에 동요 중에 어른들은 몰라요라는 동요 기억하시나요? 아, 네. 네, 그럼 기억하죠. 물론이죠. 어른들은 몰라요. 이제 그 네. 노래 아닌가요? 그렇죠. 네. 저도 그 당시 공감하면서 불렀던 기억이 나거든요. 음. 그러고 보니까 요즘에는 그 노래를 거의 뭐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맞아요, 맞아요. 네, 확실히 요즘 애들은 저희 때랑은 좀 다른 것 같죠. 아이들이 훨씬 더 성숙하고 뭐든 빠른 것 같아요. 맞아요. 그렇다면 두 분이 부모가 된 지금은 우리 아이들이 느끼는 행복감에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한국 방정환 재단에서 조사한 설문에 따르면 어린이와 청소년이 느끼는 행복이 학부모가 생각하는 것보다 낮다고 합니다. 행동과 생활 양식은 크게 성장한 것에 비해 주관적 행복 지수는 OECD 국가 중 최하위인 22위를 기록했는데요. 급속한 경제 발전으로 삶의 질은 높아졌지만 물질적인 풍요 가운데 아이들의 행복감은 오히려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아이들을 보면 하고 싶은 거 다 하게 해주면 행복해 할 것 같거든요. 그러게요. 네, 오히려 삶의 만족도가 떨어진다는 게 굉장히 의외인데, 뭐가 문제일까요? 네, 부모님과의 관계에서 사랑을 충분히 받지 못했다거나 또 학대를 받았을 때 아이가 삐뚤어질 가능성이 많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높은 기대 수준을 가진 아이 또한 삐뚤어질 수 있습니다. 박탈과 불만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사람의 마음은 어른이나 아이나 할 것 없이 채우는 것에만 익숙해져 있죠. 이왕이면 더 좋은 것, 이왕이면 남들보다 더 좋게 해주고 싶은 것이 네네. 부모의 마음일 거잖아요. 맞습니다. 네. 네. 그러나 그런 부모님들의 마음이 점점 아이의 성장에 필요한 정서적 지원보다는 물질적 지원에 초점이 맞춰지고 있다는 게 포인트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아이들에게 뭔가를 해주고 싶을 때는 좀 어떻게 하시는 편이신가요? 네, 생각해 보니까 저도 맞벌이잖아요. 네. 자주 놀아주지 못한 미안함을 좀 채워주려고 아이들 무리한 요구도 받아줄 때가 있거든요. 그쵸. 그리고 네. 저 같은 경우도 이제 다른 아이가 가지고 노는 거를 이제 우리 네, 맞아요, 아이도 맞아요. 네.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 안 하지만 아이가 이렇게 상심하는 걸 보면 좀 사줘야겠다. 물질적으로 맞아요. 좀 많이 채워주는 것 같긴 해요. 네. 네. 딱 1년 전쯤에 제가 캐나다 원주민 마을을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캐나다 원주민 지역에 있는 청소년들에게 마인드 캠프를 진행하기 위해서였죠. 캐나다는 우리나라보다 더 부유한 나라잖아요. 가장 살기 좋은 나라로도 뽑힌 적이 있는 나라인데 정작 그 나라의 청소년들은 불행한 삶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2016년 캐나다 정부가 온타리오주의 에터워 피스컷이라는 원주민 마을에 자살 비상사태를 내리게 됩니다. 이 마을에 사는 청소년 11명이 일제히 자살을 시도했기 때문인데요. 10개월간 스스로 죽음을 시도한 주민만 100명을 넘겼고 이 중에 10명은 실제로 사망한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캐나다 원주민들은 유럽인들이 들어오기 전부터 살았다고 해서 퍼스트 네이션, 첫 번째 민족이라고 불리우는데 대부분 가난 때문에 교육이나 취업에서도 백인들보다 불리한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근데 이 중 자살을 고민하는 이들 대부분이 10대 청소년이었고 희망이 없음을 비관해 극단적인 선택을 한 거예요. 이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캐나다 정부는 방치된 원주민들을 돌보겠다는 명분으로 막대한 보상금을 지급했는데요. 오히려 평생 보장되는 연금이 있었기 때문에 돈을 벌어야 할 이유도 또 꿈을 가져야 할 이유도 없어서 점점 게임과 마약, 쾌락에 빠져들었습니다. 그 돈으로 좀 뭔가 새로운 걸 시도하거나 배우면 굉장히 좋았을 텐데요. 네,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보상금이 나오니까. 그렇죠. 그죠?
꿈을 이뤄야 할 필요가 없게 만들어 버렸네요. 그렇습니다. 아무튼 그 마을의 용맹한 원주민의 모습은 더 이상 남아있지 않았고 안타깝습니다. 사람들은 한낮에도 마약과 술에 취해 있었습니다. 제가 그곳에서 만난 한 소녀는 자신은 마약을 하고 싶지는 않지만 그곳의 동네 사람들이 대부분 마약을 하기 때문에 자신도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되고 말 거라는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안타깝네요. 네, 처음에는 인디언을 살리려고 했던 정부의 정책이 오히려 인디언들의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기회를 빼앗고 마음의 힘을 빼앗아 간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는 마인드 교육이 정말 좋은 반응을 얻었었어요. 마을의 관계자들과 부모님들도 아이들이 바뀌고 있다며 마음을 많이 여셨는데요. 지금도 꾸준히 마인드 캠프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좋네요. 네. 네. 아이들에게는 이런 어떤 교육보다는 마음을 먼저 훈육시켜 주는 게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맞아요. 이야기를 들으니까 더 확신이 생겼네요. 네, 맞아요. 네. 어릴 때의 기억이 평생 가는 것처럼 어릴 때 어떤 마음의 길을 가느냐에 따라서 성인이 돼서도 영향을 좀 미치잖아요. 가장 많은 영향을 네. 미치는 거라 생각해요. 네. 마음의 세계를 배운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그 삶이 정말 다를 수밖에 없겠죠. 그동안 편하고 풍족한 삶을 당연하게 누리던 아이들도 언젠간 성인이 되면 사회에 진출해서 자신에게 책임이 주어진 일을 맡게 되고 자신의 삶을 이끌어 나가야 할 때를 준비해야 합니다. 네. 외국어는 어릴수록 배우기가 쉽다고 하잖아요. 마음을 꺾는 법, 생각하는 법, 또 강한 마음을 만드는 법도 어릴수록 배우기 쉽습니다. 우리가 몸이 건강할 때는 의식하지 못하지만 조금만 몸이 불편해져도 느끼실 거예요. 각 몸의 관절이 건강하면 꺾이는 게 오히려 편하듯이 마음이 건강한 아이는 마음이 꺾여도 불편한 감정을 덜 느낍니다. 뭔가를 채워질 때보다 마음을 꺾고 버릴 때 행복합니다. 장애를 겪고 있던 헬런 켈러도 앤 설리번 선생에게 언어를 배울 때 마음의 싸움이 있었습니다. 손의 감각만으로 사물을 느끼고 입에서 말을 내뱉기 위해 그런 과정을 여러 번 반복했죠. 앤 설리번은 헬렌 켈러가 마음의 싸움을 스스로 해나가도록 도왔습니다. 모든 것을 해주는 부모 대신에 아이가 어려움을 겪어보고 또 해결해보고 마음을 꺾을 수 있도록 해주는 부모의 역할도 중요합니다. 네. 새삼 저도 이제 어떤 부모인지 생각해 보게 되는데요. 그렇네요. 늘 하지 마라 해라 이런 부모였습니다. 네. 또한 생각하는 힘도 길러져야 하는데요. 생각에 힘을 가진 사람은 마음을 꺾을 수 있는 힘도 있습니다. 살면서 자신이 누린 모든 것을 당연하게 여기며 편안한 삶을 영위해온 아이들은 일에서 오는 중압감과 스트레스를 쉽게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결국 일에 적응하지 못하고 그 일의 보람과 가치를 느끼지 못한 채 일을 그만두거나 무작정 더 편하고 쉬운 일을 찾아가는 쪽으로 흘러가기가 쉽습니다. 제 멘토께서는 자녀에게 수돗물을 쓰는 법도 가르치신다고 해요. 아이들이 수돗물을 틀어놓은 채로 손을 씻는 모습을 보고 수돗물을 틀어서 손에 물을 묻히고 다시 물을 틀어서 손을 씻어라 하고 가르치셨어요. 그러면 아이는 수돗물을 틀어놓고 비누칠을 하면 쓰지 않는 물이 계속 나오는구나. 수돗물을 필요할 때만 쓰는 게 맞구나 하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실 손 씻는 짧은 시간에 물을 계속 틀어놓는다고 해서 수도요금이 많이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맞아요. 그러나 수돗물을 아껴 쓰는 법을 배우면 전기도 아껴 쓰게 되고 또 다른 물건들도 적절하게 쓸 수 있고 나중에는 시간도 낭비하지 않고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또 거기서 끝이 아니라 더 나아가 생각하는 습관이 길러져서 삶의 지혜를 얻게 되는 거죠. 그렇군요. 그런 부분, 이제 작은 부분을 아는데도 좀 아이들에게 그런 부분을 좀 알려주기가 힘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작은 습관부터 거기서부터 생각하는 힘이 길러지는데 엄마가 그런 부분을 좀 놓치고 있는 것 같네요. 네. 저도 저희 아이들한테 그 왜 양치할 때 컵에다 물 받아서 해야 맞아요, 되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제 저도 귀찮으니까 그냥 냅뒀거든요.
그랬더니 아이들이 물 다 틀어놓고 양치하더라고요. 한없이 틀어놓죠. 네. 네. 아, 정말 그런 작은 거부터 좀 이렇게 길러야겠다. 음. 자제력을 길러줘야겠다는 좀 생각이 되네요. 네, 맞습니다. 네. 요즘 부모님들은 너무 다 해줘서 문제라고 하잖아요. 아이들을 조금 힘들게도 해보고 배고프게도 해보고 또 돈이 없어서 조금 불편하게도 느끼게 해보세요. 그렇게 하면 아이들의 생각하는 힘이 자라납니다. 네. 제가 대학생 때 해외 봉사활동을 다녀온 적이 있었어요. 한국에서는 당연했던 모든 것들이 그곳에서는 당연한 것이 아니었죠. 어쩌다가 맛있는 간식이라도 선물 받으면 그게 그렇게 기쁘고 감사하더라고요. 그리고 그마저도 단원들과 다 같이 나눠 먹어야 되는데, 근데 그것도 그마저도 행복할 수가 없었던 것 정말 같아요. 순수한 마음이었네요. 네. 편하게만 살아오다가 새롭고 낯선 환경이 불편하고 또 내 맘대로 되지 않을 때도 많았는데요. 한국에서는 채워도 부족했던 마음이 꽉 채워지더라고요. 그곳에서의 모든 추억이 너무나 소중하고 또 감사했던 제 인생에서 가장 귀한 것을 배운 시간이라고 할 수 있었어요. 네, 정말 귀한 걸 배워오셨는데요. 아마 작은 것에도 감사할 줄 아는 그 마음 좋다는 건 다 아는데 솔직히 갖기가 좀 어려워요. 네. 그렇죠? 그러고 보면 좀 힘들고 어려울 때 얻은 것들이 진짜 귀한 게 많은 네, 것 맞아요, 같아요. 맞아. 네. 우리가 음식을 잔뜩 먹어서 배가 부르면 아무리 진수성찬이 앞에 있어도 먹을 수 없는 것처럼 마음이 감사한 것으로 가득 채워지면 불평이나 짜증스러운 마음은 들어올 공간이 없습니다. 우리가 무엇인가에 감사할 때 뇌의 혈액량이 증가하면서 엔돌핀의 호르몬이 활성화되고 면역력도 증가합니다. 네네. 감사해야 하는 마음은 분노나 화, 이런 불편한 감정을 덜 느끼도록 스트레스 완화제 역할을 하고요. 부정적인 감정을 쉽게 극복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네. 이렇게 감사해야 하는 마음은 마음의 건강을 지키고 회복력을 높인다는 충분한 근거를 가지고 있는데요. 연구 결과를 확인하지 않더라도 감사의 습관이 잘 갖추어진 아이들을 보면 건강하고 인성이 잘 갖추어진 아이들임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마음의 선을 가지게 해주라고 하고 싶어요. 꿈이 있는 사람은 함부로 살지 않습니다. 이뤄야 할 목표가 있기 때문이죠. 그것처럼 부모의 사랑을 발견한 아이는 절대로 선을 넘지 않습니다. 부모님의 마음을 자신의 마음으로 가져왔을 때 앞으로 살아가는데 오는 어려움과 위기 속에서도 넘어지지 않고 분명한 선을 가지고 살 수 있게 됩니다. 한 덩어리의 진흙도 숙련된 도공의 손을 거치면 매력적인 도기로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모든 부모님들은 자녀라는 진흙을 빚어내는 매우 중요한 일을 하죠. 아이의 마음에 부모에 대한 믿음을 심어줬을 때 네. 아이는 부모의 사랑 안에서 건강하고 강한 마인드를 가져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네. 물질적 풍요가 행복에 비례하는 것은 아닙니다. 마음의 풍족함에 젖어보세요. 어머니가 차려준 따뜻한 밥상에 감사할 줄 알고 소소한 대화를 나누며 행복한 대화를 공유하는 행복한 가정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너무 좋은 강연 해주셨는데요. 네. 중2 딸이 당장 엄마의 마음을 받아들이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죠? 그렇지만 엄마의 믿음이 아이에게 전달됐을 때 이 아이가 강한 마인드를 갖출 수 있다 하셨는데, 기다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마음 표현도 많이 해주세요. 너가 내 딸이라 너무나 감사하다. 너가 있어서 나는 너무 좋다. 그리고 엄마의 꿈도 이야기해 주시고요. 그럼 아이 마음이 항상 사춘기이진 않을 거잖아요. 그쵸? 그쵸. 네, 엄마의 마음을 알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강연 저도 너무 감사했는데 유라 씨는 어떻게 들으셨나요? 네, 저는 뭐 다 좋았지만 특히 이제 캐나다 원주민 이야기 들으면서 참 네네. 안타까웠어요. 이제 도와줬지만 도움이 전혀 안 된 케이스를 들으면서 이제 무엇이 정말 아이를 위한 길이었나. 저도 이제 그리고 이제 다른 우리 사연 주신 분도 좀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물질로 풍요로운 것보다 마음이 풍족하면 너무나 건강한 아이로 키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맞아요. 네, 엄마인 저에게도 너무나 도움이 되는 강연이었습니다. 아쉽지만 벌써 두 분 또 보내드려야 될 시간입니다. 네. 네, 오늘 나와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 다음 주에 뵐게요. 안녕하세요. 네. 저는 노래 듣고 입으로 찾아올게요. 양희은과 김창기가 부릅니다.
엄마가 딸에게 난 잠시 눈을 붙인 이승희의 마인드 스케치 2부 꿈을 꾸는 사람들. 성공하려면 내면으로부터 다시 변화하라. 작가 스티븐 코비가 한 말입니다. 그는 성공의 조건을 내면에서, 즉 마인드에서 찾고 있는데요. 성공한 사람들이 가진 그들만의 특별한 마인드를 소개하는 꿈을 꾸는 사람들. 오늘의 주인공은 누구일까요? 하나를 가지면 또 다른 하나를 가지고 싶은 게 사람의 욕심 아닐까요? 남들보다 좀 더 편하고 좀 더 누리며 살고 싶은 마음은 누구에게나 있겠죠. 그렇지만 누군가는 함께 나누며 더불어 사는 세상을 만들어가기에 세상이 따뜻한 걸 겁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내가 먹을 만큼만 남기고 다른 사람과 나누면 이 세상에 아무도 굶주리는 사람이 없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더불어 사는 공동체 정신을 따라 살아온 풀무원 창업주 고원경선 원장 이야기입니다. 지독히도 가난했던 어린 시절 1914년 농부의 아들로 태어난 원 원장은 16 어린 나이에 아버지를 여의며 생계를 책임져야 했습니다. 우유 배달부터 인쇄소 일까지 안 해본 일이 없었습니다. 신학 공부를 위해 배워둔 영어로 인쇄업, 건설업, 해방 후에는 토목, 청부업에 뛰어들었습니다. 뒷돈을 주고 공사를 따내면서 성공을 이루는 듯 했습니다. 그러나 돈이 많아질수록 신앙이 망가지는 걸 느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찾아온 트럭 사고로 죽을 고비를 가까스로 넘긴 그는 자신의 인생을 되돌아봤습니다. 더 이상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고 느꼈습니다. 1955년 부천에 농장을 구입해 다시 농부로 돌아왔습니다. 노동을 통해 스스로의 힘으로 배고픔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사람은 누구나 받아들인다. 이것이 그의 농장 운영 원칙이었습니다. 한국 전쟁으로 인해 생긴 전쟁 고아들과 갈 곳 없는 노인, 미군 부대에서 심부름하는 전쟁 고아들까지 하나둘 모여 농장은 금방 대가족이 됐습니다. 농장에 온 식구들을 세상에 쓸모있는 사람이 되게 하겠다는 뜻에서 풀무원이라는 공동체 이름을 붙였습니다. 1976년 경기도 양주로 농장을 옮겨 정농회를 설립했고 화학 비료와 제초제를 사용하지 않는 국내 최초의 유기농 농법을 시작했습니다. 대가족이 모인 공동체 생활의 원칙은 간단했습니다. 누구든지 올 수 있다. 그리고 땀을 흘려 일한 자만이 밥을 먹을 수 있다. 이 원칙은 자식들에게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6남매를 둔 원 원장은 자식이라고 해서 특별 대우를 하지 않았습니다. 자식들은 집안일을 하고 받은 돈을 모아 등록금을 냈습니다. 그럼에도 자녀들은 공동체 생활에 크고 작은 불만은 있을지언정 반발은 하지 않았습니다. 불편하지만 옳은 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원 원장의 베푸는 삶은 자녀들의 삶에도 많은 영향을 끼쳤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를 존경하게 했습니다. 그의 자녀들은 아버지로부터 배울 것이 참 많았다고 이야기합니다. 더불어 이웃을 사랑하고 자신보다 어려운 사람을 돕고 살아야 한다는 것을 자녀들에게 몸소 보여줬기 때문입니다. 남을 생각했던 원경선 원장은 전쟁 고아와 기아 문제에도 관심이 많았습니다. 한국 전쟁의 참상을 온몸으로 겪었던 그는 도움의 손길이 필요하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았습니다. 그는 아프리카로 떠나 기아 구호 활동을 펼치며 한국국제기아대책기구 창립 기반을 마련하며 굶주림으로 죽어가는 생명이 없는 평화로운 지구를 만들어가자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공로를 인정받아 1995년 글로벌 500 유엔 개발 계획 환경상
1997 국민훈장 동백장, 1998년 인촌상을 받았습니다. 생명 존중과 이웃사랑의 가치를 실현하며 이익보다는 함께 잘 살기를 생각했던 원경선 원장. 더 나은 먹거리, 더 나은 삶, 더 나은 환경을 추구하며 생명 존중과 이웃사랑의 가치를 실현하고자 했던 원경선 원장은 2013년 100세의 일기로 타계했습니다. 비록 지금은 세상에 없지만 원경선 원장이 남긴 선한 영향력은 우리 삶에 깃들어 따뜻한 세상을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놀이동산에 있는 범퍼카 타보셨나요? 좁은 공간에서 작은 자동차가 뒤엉켜 서로 부딪힐 것 같은 아슬아슬함. 부딪히며 앞으로 나아가는 짜릿한 재미가 있죠. 범퍼카가 부딪히는 게 두렵다고 멈춰서 있거나 구석으로 피하기만 한다면 그곳은 재밌는 놀이공간이 아니라 두려운 곳이 됩니다. 우리 삶의 다양한 문제도 범퍼카처럼 피하기만 한다면 아무런 재미도 없이 두려움만 커질 거예요. 부딪히며 나아가고 맞서며 나만의 레이스를 즐길 때 짜릿한 재미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어려움과 맞서 승리하는 행복을 느끼시길 바라며 마인드 스케치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지금까지 이승이었습니다. 우리 또 만나요.